아침 8시 50분. YB그룹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해 뜨기 전 새벽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고 키보드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이런 분위기는 대부분 전략기획실의 실세. 김혁수 부장의 출근 시간인 9시를 전후로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언제나 약속이나 한 듯 9시 정각, 혹은 1, 2분 늦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고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실내를 가득 메웠다. 강민주는 이미 자기 자리에 앉아 모니터 한 구석에 떠있는 디지털 시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YB그룹 공채 인턴으로 전략기획실에 배정받은 지 벌써 2달째 말이 인턴이지. 그의 주 업무는 복사, 커피 타기, 문서 정리, 그리고 김 부장의 온갖 잡심부름이었다. 처음 며칠간은 거대한 그룹의 핵심 부서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약간의 설렘도 있었지만 그 감정은 김혁수라는 인간의 실체를 파악한 순간부터 먼지처럼 사라졌다. 강민준 씨,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주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혁수 부장이 어느새 그의 뒤에 서 있었다. 짙은 남색 정장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포마드 헤어스타일. 그의 외양은 성공한 비즈니스맨의 전형처럼 보였지만 얇은 입술 끝에 걸린 냉소적인 미소와 상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차가운 눈빛은 그 인상을 단번에 뒤집었다. 내 방으로 커피 한 잔. 네, 알겠습니다. 민주는 짧게 대답하고 탕비실로 향했다. 김 부장이 가장 선호하는 원두, 물의 온도, 그리고 머그잔의 종류까지.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마치 숙련된 바리스타처럼. 그러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커피를 내렸다. 그의 침묵과 무표정은 김 부장에게는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김 부장은 민준의 이런 태도를 능력이 없으니 말도 없고 시키는 일이나 겨우 하는 멍청한 놈으로 규정하고 매일같이 그를 무시하고 하대했다. 민준이 김 부장의 방으로 커피를 가져다 놓았을 때 김 부장은 커다란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통화 중이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언뜻언뜻 들려오는 단어들은 심상치 않았다. 내부 자료, 보안 유지, 주가 조작 의혹. 민주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을 나서려 했지만 김 부장의 시선이 그의 등 뒤에 와 닿는 것을 느꼈다. 강민준 씨, 잠깐. 통화를 끄는 김 부장이 그를 불렀다. 어제 내가 검토하라고 준 신규 사업 기획안. 그거 다 봤나? 네,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자네의 그 잘난 의견이란 걸 한번 들어볼까 뭐. 특별한 게 있을 리는 없겠지만 김 부장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비아냥거림이 묻어났다. 그는 민준이 제대로 된 의견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저 곤란해하는 표정이나 어설픈 변명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기획안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참신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 분석 데이터가 다소 오래된 것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최근 3개월간 경쟁사들의 동향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다면 더욱 현실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상 투자 비용 산출에서 민주는 기획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리 정연하게 지적했다. 그의 분석은 단순한 인터넷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김 부장은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거만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지만 민준의 말이 이어질수록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눈썹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이 이 정도로 날카로운 분석을 해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라고 판단됩니다.
민준의 말이 끝나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김 부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민준을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당혹감과 불쾌감으로 이글거렸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았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이 우습게 봤던 인턴에게 허를 찔렸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어디서 뭘 좀 주워들은 모양인데. 인턴 주제에 건방지긴. 결국 그가 내뱉은 말은 칭찬이나 인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그리고 그 자료. 오늘 중으로 다시 정리해서 가져와. 내가 보기 편하게. 알겠습니다. 민주는 감정의 동요 없이 대답하고 부장실을 나왔다. 그의 등 뒤로 김 부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주는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았다. 다른 직원들은 애써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안쓰러움과 약간의 호기심이 동시에 읽혔다. 김 부장에게 저렇게 정면으로 의견을 말하는 인턴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오전 내내 민주는 김 부장이 지시한 자료 정리에 매달렸다. 김 부장은 일부러 그에게 방대한 양의 자료를 던져주며 그의 시간을 셔틀콕처럼 낭비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민주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고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들은 그의 손을 거치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김 부장은 민준에게 점심 먹고 와서 바로 보고해 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은 임원 식당으로 향했다. 민준은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서 혼자 빠르게 식사를 마쳤다. 다른 인턴 동기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그룹을 형성해서 함께 식사하고 있었지만 민준은 늘 혼자였다. 그의 과묵함과 좀처럼 속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 때문이기도 했고 김 부장의 노골적인 괴롭힘을 받는 그와 엮이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다. 오후가 되자 김 부장은 더욱 노골적으로 민준을 힘들게 했다. 갑자기 회의록을 뒤지며 몇 년 전 자료를 찾아오라고 하거나 다른 팀의 업무까지 그에게 떠넘기려 했다. 그때마다 민준은 최소한의 반문도 없이 묵묵히 지시를 따랐다. 그러나 그의 눈은 그 모든 상황을 김 부장의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 특히 김 부장은 특정 외부 업체와의 계약건에 대해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JNP 컨설팅이라는 회사였는데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경영 컨설팅 회사였지만 김 부장은 이 회사와 관련된 모든 보고서를 직접 챙겼고 담당자와의 통화는 반드시 자신의 방에서 혼자 했다. 오늘도 JNP 컨설팅에서 온 두꺼운 봉투를 받아든 김 부장은 신경질적으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이 잠깐이지만 날카롭게 빛났다. 민준은 김 부장이 단순한 갑질 상사를 넘어 무언가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틀린 적이 별로 없었다. YB그룹에 인턴으로 들어온 것도 단순히 경영 수업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아버지이자 그룹 회장인 강태환은 아들이 현장의 밑바닥부터 경험하며 회사의 실상을 직접 파악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모를 부정한 움직임이나 부조리한 관행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 바로잡을 수 있는 통찰력과 용기를 키우길 바랐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김 부장은 마지막까지 민준을 괴롭혔다. 이미 다 끝난 보고서를 트집 잡아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강민준 씨, 이 보고서 말이야.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 그래프도 보기 불편하고.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수정본 올려놔.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민준은 자기 자리에 남아 보고서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사무실에는 민준 혼자만 남아 형광등 불빛 아래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피곤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김혁수 부장의 행동 패턴, 그의 말과 표정, 다른 직원들의 반응, 그리고 JNP 컨설팅이라는 의문의 회사, 모든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다. 어쩌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가슴을 두드렸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정된 보고서는 김 부장이 트집 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김 부장의 책상 위에 단정하게 올려놓고 사무실을 나섰다. 텅 빈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는 생각했다. 김혁수 부장, 당신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그의 발걸음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단단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지도 몰랐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첫걸음이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어젯밤 늦게까지 수정한 보고서는 이미 김혁수 부장의 책상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업무 시작을 준비했다. 간밤에 머릿속을 채웠던 여러 생각들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지금은 그저 말 없는 인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때였다. 김 부장은 여느 때처럼 9시가 조금 넘어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는 민준의 책상을 지나치며 힐끗 보고서를 내려다보더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툭 던졌다. 어이, 강민준 씨 보고서 봤는데 뭐 그럭저럭이더군. 앞으로도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 칭찬인지 비꼼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민주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어젯밤 민준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한 뒤끝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하지만 보고서 자체에는 흠을 잡을 구석이 없었기에 더 이상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오전 업무가 시작되자 민주는 김 부장이 지시한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하면서도 틈틈이 JNP 컨설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물론 대놓고 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회사 내부망에 공개된 자료실에서 과거 프로젝트 보고서들을 뒤적이며 JNP 컨설팅이 YB그룹과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는지,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등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일반 인턴에게 허용된 접근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그는 그 안에서도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내려 애썼다. JNP 컨설팅은 주로 신사업 타당성 분석이나 해외 시장 진출 전략 같은 굵직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고서에 명시된 결과들은 대부분 예측 가능한 수준이거나 심지어 몇몇 프로젝트는 실제 성과가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컨설팅 사례로 포장되어 있었다. 민주는 김 부장이 JNP 컨설팅 관련 서류를 유독 꼼꼼히 챙기던 모습, 그리고 그 회사 담당자와의 통화를 항상 비밀스럽게 하던 것을 떠올렸다. 점심시간, 민주는 평소처럼 혼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회사 근처의 작은 공공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JNP 컨설팅의 기업 정보, 관련 뉴스 기사, 재무 상태 등을 검색했다. 표면적으로 JNP 컨설팅은 건실한 중소 컨설팅 회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몇몇 과거 기사에서 금융 스캔들에 연루될 뻔했다가 가까스로 벗어난 정황이나 특정 정치인과의 유착설 같은 미확인 루머들이 아주 잠깐 언급되었다가 사라진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민준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오자 김 부장은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 검토를 지시하며 또다시 민준을 호출했다. 이번에는 YB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YB바이오의 신약개발 투자 유치와 관련된 건의였다. 강민준 씨, 이 기획안 말이야. 자네가 어제는 뭘 좀 아는 척하더니 오늘은 어떤 대단한 의견을 내놓을지 기대가 되는군. 김 부장은 여전히 비꼬는 투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제의 당혹감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듯 보였다. 하지만 명심해. 인턴은 인턴일 뿐이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꼼꼼하게 오탈자나 확인하고 데이터 오류 없는지만 체크해서 보고하도록. 알겠습니다. 민주는 기획안을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김 부장의 지시대로 오탈자와 데이터 오류를 먼저 확인했지만 그의 진짜 관심은 기획안의 내용 그 자체에 있었다. YB바이오는 최근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고 이번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회사에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민주는 기획안을 읽어 내려가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다. 신약의 시장성에 대한 분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예측 또한 근거가 부족해 보였다. 특히 투자 유치 목표액과 자금 사용 계획 부분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눈에 띄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특정 항목의 비용을 부풀리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끼워 넣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 김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옆 팀의 박 차장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박 차장, 나 잠깐 외근 좀 다녀올 테니 급한 일 있으면 휴대폰으로 연락해요. 네, 부장님 다녀오십시오. 김 부장은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황급히 사무실을 나섰다. 그가 나가자마자 사무실의 무거운 공기가 아주 약간이나마 가벼워지는 듯했다. 몇몇 직원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 짧은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민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김 부장은 평소 자신의 컴퓨터를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준은 슬쩍 김 부장의 자리 쪽을 쳐다보았다. 모니터는 켜진 채였고 바탕화면에는 여러 파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지금이다. 민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태연한 척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탕비실로 가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김 부장의 책상 옆을 지나쳤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재빨리 김 부장의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여 최근 열어본 문서 목록을 확인했다. 그의 눈에 JNP 컨설팅 YB 바이오 투자 유치 제안서 수정본이라는 파일명이 들어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주는 침착하게 USB 메모리를 연결하고 해당 파일을 복사했다. 불과 1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 그는 마우스를 원래 위치에 가져다 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낯선 탕비실로 걸어갔다. 자기 자리로 돌아온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JNP 컨설팅이 YB 바이오 투자 유치건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웠지만 파일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자신이 방금 검토했던 YB 바이오의 공식 기획안과 JNP 컨설팅의 제안서는 세부적인 수치와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 전체적인 골격과 문제점들이 거의 동일했다. 마치 하나의 원본을 가지고 두 개의 복사본을 만든 것처럼. 더욱 놀라운 것은 JNP 컨설팅의 제안서 말미에 첨부된 비용 정산 계획이라는 별도 파일이었다. 거기에는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YB 바이오가 JNP 컨설팅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액수가 터무니없이 컸다. 그리고 그중 상당 부분이
자물쇠 또는 성공보수라는 애매한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지급 방식 또한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뒷돈을 건네기 위한 통로처럼 보였다.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나 부주의의 문제가 아니었다. 명백한 배임 행위의 정황이었다. 김혁수 부장은 J&P 컨설팅과 결탁하여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절감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인턴 강민준이 아니었다. YB그룹 회장의 아들이자 언젠가는 이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야 할 후계자로서 그는 이 부정과 부패를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당장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섣불리 움직였다가 김혁수 부장과 그 배후 세력에게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김 부장이 이토록 대담하게 회사 돈을 빼돌리려 한다면 그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거나 혹은 그와 연결된 더 큰 검은 그림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민주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이제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다. 김혁수 부장과 J&P 컨설팅의 검은 커넥션을 완벽하게 파헤치고 관련된 모든 비리를 뿌리 뽑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오후 늦게 김 부장이 외근에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상기되어 있었고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는 민준에게 YB 바이오 기획안 검토는 어떻게 되었냐고 묻지도 않았다. 아마도 J&P 컨설팅과의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는 그런 김 부장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생각했다. 김혁수 부장, 당신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곧 무너져 내릴 테니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한 인터넷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사냥꾼의 날카롭고 냉정한 눈빛이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며칠 뒤, 예상대로 YB 바이오 투자 유치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해외의 잠재적 투자자 중 한 곳에서 YB 바이오 측이 제출한 사업 계획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투자 재검토를 통보해 온 것이었다. 특히 신약의 시장성 분석 데이터와 임상 성공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 그리고 투자금 사용 계획의 불투명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강민준이 내부 기획안과 J&P 컨설팅의 제안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외부 투자자의 눈에도 발각된 것이었다. 이 소식은 김혁수 부장에게 직격탄이 되었다. 그는 아침부터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를 하더니 결국 전화를 끊으며 수화기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실 정도로 창백했고 불안감에 연신 마른 침을 삼켰다. 이번 투자 유치건은 그의 실적과 명예, 그리고 J&P 컨설팅과의 검은 거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만약 이 일이 틀어진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김 부장은 초조하게 사무실 안을 서성이다가 문득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눈을 번뜩였다. 그리고는 인터폰으로 강민준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위협적이었다. 강민준 씨,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민준이 부장실로 들어서자 김 부장은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YB 바이오 투자 유치 기획안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민준이 이전에 검토 의견을 간략히 적어 제출했던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이거
자네가 검토했던 기획안 맞나? 김 부장이 기획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으르렁거렸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해외 투자세서 사업 계획이 엉망이라며 퇴짜를 놨어. 자네가 데이터 오류나 체크하라고 했을 텐데. 도대체 뭘 어떻게 검토한 건가? 김 부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명백히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고 있었고 그 첫 번째 타깃이 바로 강민준이었던 것이다. 건방진 인턴놈이 감히 내 기획안에 토를 달아 이번 기회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심산이었다. 투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주로 시장성 분석과 임상 성공 가능성 예측의 근거 부족, 그리고 투자금 사용 계획의 불투명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검토했던 부분은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김 부장은 그의 말을 거칠게 끊었다. 시끄러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결국 자네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닌가.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인턴 나부랭이에게 맡긴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김 부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입에는 시퍼런 힘줄이 돋아 있었다. 사무실 밖의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부장실 안의 상황에 귀를 기울였다. 몇몇은 민준을 안쓰럽게 생각했고 또 몇몇은 김 부장의 저런 막무가내식 책임 전가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 체념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민준은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김 부장의 분노를 받아내고 있다가 그가 잠시 말을 멈춘 틈을 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부장님, 제가 드렸던 검토 의견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분명히 해당 기획안의 시장 분석 데이터가 오래되었으며 경쟁사 동향 및 소비자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예상 투자 비용 산출 방식에도 의문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김 부장은 민준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는 민준이 그저 겁을 먹고 잘못을 시인할 것이라고 예상했지.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하며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황급히 민준이 제출했던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민준의 말대로 기획안의 문제점들이 정확하게 지적되어 있었다. 심지어 JNP 컨설팅의 과거 프로젝트 성공률 재검토 필요라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 이건 김 부장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는 궁지에 몰린 쥐와 같았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떨리는 손끝이 그의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그래서 고작 인턴이 끄적거린 메모 쪼가리가 무슨 대단한 증거라도 된다는 건가. 그는 억지를 부리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중요한 건 결과야 결과적으로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겼고 그건 자네가 맡은 기초 검토 작업부터 잘못됐다는 뜻이다. 부장님의 지시는 기획안의 오탈자 수정과 데이터 오류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고 추가적으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보고 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의사결정은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민준의 대답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의 눈빛은 김 부장의 비겁한 변명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김 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그는 민준을 당장이라도 해고하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랬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민준에게 소리쳤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오늘 중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방안을 보고해.
만약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그땐 정말 각오해야 할 거야. 민주는 아무 대답 없이 부장실을 나왔다. 그의 등 뒤로 김 부장의 신경질적인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자리로 돌아온 민주는 착잡한 심정으로 YB 바이오 기획안을 다시 펼쳐보았다. 김 부장이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분노와 불안감 속에서 민주는 또 다른 확신을 얻었다. 김 부장은 지금 극도로 초조해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라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다. 오후 내내 김 부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난폭하게 행동했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거나 트집을 잡았고 특히 민준에게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민준에게 일부러 처리하기 힘든 잡무들을 산더미처럼 떠넘기며 그를 괴롭히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며 김 부장의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그러던 중 민준은 우연히 김 부장이 자신의 방에서 JNP 컨설팅의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김 부장은 이번 일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해요.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일단 만나서 얘기합시다. 라며 거의 애원하듯 말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통화가 끝난 후 김 부장은 황급히 자신의 컴퓨터로 무언가를 작업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개의 파일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고 간혹 초조한 듯 머리를 쥐어뜯기도 했다. 민주는 그가 YB 바이오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서들을 수정하거나 혹은 JNP 컨설팅과의 계약 내용을 은폐하려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김 부장은 다시 민준을 불렀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달리 다소 누그러진 그러나 여전히 가시돋친 목소리였다. 강민준 씨, 아까 내가 좀 흥분했었네.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중요해. 어떻게든 투자자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해, 자네.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라도 있나? 그것은 명백한 떠보기였다. 김 부장은 민준이 혹시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를 경계하고 있었다.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성 분석과 임상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자금 사용 계획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김 부장의 눈이 반짝였다. 우선 최근 시장 동향과 경쟁사 분석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신약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투자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 세부 내역과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투자자 대표가 참여하는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지극히 원론적이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다. 김 부장은 민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다. 그는 민준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자신의 공으로 만들거나 혹은 민준에게 그 어려운 일을 떠넘기고 실패하면 다시 책임을 물을 생각이었다. 좋아. 그럼 그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하도록.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내가 지원해주지. 김 부장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민준은 김 부장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사무실에 남아 김 부장이 지시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김 부장이 퇴근한 후 다시 한번 그의 컴퓨터에 접근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김 부장은 오늘 유난히 많은 파일을 수정했고 그 과정에서 분명 실수를 저질렀거나 중요한 단서를 남겼을 가능성이 높았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마침내 사무실에는 민준 혼자만 남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김 부장의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낮에 김 부장이 JNP 컨설팅과 통화한 직후에 열어봤던 파일들을 중심으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은 JNP 바이오 비상대책회의록 초안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발견했다. 그 파일은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민준은 낮에 김 부장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몇 가지 패턴을 기억해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암호를 푸는데 성공했다. 회의록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거기에는 YB 바이오 투자 유치 실패 시 JNP 컨설팅이 입게 될 손실과 이를 만회하기 위한 플랜 B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플랜 B의 핵심은 YB 그룹 내부의 다른 유망 프로젝트에서 자금을 빼돌려 JNP 컨설팅에 보전해주는 것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김혁수 부장이 중간에서 상당한 커미션을 챙기는 구조였다. 회의록에는 김 부장과 JNP 컨설팅 대표의 서명까지 날인되어 있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공모의 증거였다. 민주는 회의록 파일을 자신의 USB에 복사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김혁수 부장을 끌어내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다. 그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아버지인 강태환 회장 비서실에서 온 문자였다. 내일 오전 10시 회장님께서 전략기획실을 포함한 주요 부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시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폭풍은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다. 강태환 회장의 특별 감사 지시가 밤사이 전 부서에 하달되었고 특히 전략기획실은 주요 감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소문까지 파다했다. 직원들은 애써 태연한 척 업무를 시작했지만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거나 간헐적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었다. 이 모든 불안감의 진원지는 단연 김혁수 부장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했지만 그의 얼굴은 마치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퀭했고 입고 온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는 자신의 방과 사무실을 안절부절 못하며 오갔다. 그의 눈은 불안감으로 충혈되어 있었고 손톱을 물어뜯는 초조한 모습까지 보였다. 평소에 오만하고 위압적이던 김 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김 부장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무슨 일이라도...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김 부장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신경 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의 날카로운 반응에 박 차장은 어깨를 움츠리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사무실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강민주는 그런 김 부장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젯밤 확보한 JNP YB 바이오 비상대책회의록은 그의 손안에 있었다. 김 부장이 저렇게까지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을 보니 감사팀이 들이닥치기 전에 어떻게든 증거를 인멸하려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김 부장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더니 이윽고 검은색 비닐봉투 2개를 들고 나왔다. 봉투 안에는 잘게 파쇄된 종이들이 가득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황급히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다. 아마도 건물 뒤편의 소각로나
외진 쓰레기장에 증거물들을 버리려는 속셈일 터였다. 민주는 김 부장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김 부장의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확인했다. 역시나 최근 문서 목록과 휴지통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어젯밤 김 부장이 열어봤던 중요 파일들을 자신의 USB에 백업해둔 상태였다. 김 부장의 필사적인 증거인멸 시도는 모두 헛수고가 될 운명이었다. 잠시 후 김 부장이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번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JMP 감사, 절대 입단속 같은 단어들이 간헐적으로 민준의 귀에 들려왔다. JMP 컨설팅 측과 말을 맞추려는 시도로 보였다. 전화를 끄는 김 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억지로 만든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 강민준 씨. 어제 내가 지시했던 YB 바이오 투자 유치 문제 해결 방안 보고서는 다 됐나? 그의 목소리는 어색할 정도로 부드러웠다. 오늘 회장님 특별 감사가 있다는데 혹시라도 그 건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자네 아주 똑똑하니까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져왔겠지. 김 부장은 민준의 어깨를 어색하게 툭툭 치며 친한 척했지만 그의 속셈은 뻔했다. 만약 감사팀이 YB 바이오건을 문제 삼는다면 자신이 민준에게 해결책을 지시했고 민준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또다시 책임을 떠넘기려는 밑밥을 까는 것이었다. 동시에 민준이 혹시 무언가를 알고 있는지 떠보려는 의도도 숨어 있었다. 민준은 김 부장의 가식적인 미소를 담담하게 마주하며 대답했다. 네. 부장님, 보고서는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 준비가 더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텐데요. 민준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나는 당신의 속셈을 다 알고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김 부장은 민준의 말에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허허, 역시 강민준 씨는 배려심도 깊어. 그래, 감사 준비가 우선이지. 보고서는 나중에 천천히 보도록 하지. 그는 서둘러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민준의 침착한 태도에서 그는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느낀 듯했다. 오전 10시가 가까워지자 전략기획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마침내 복도 저편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강태환 회장의 비서실장과 감사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비서실장은 간략하게 특별감사 취지를 설명하고 감사팀에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셔츠가 터질 듯 굽히며 감사팀을 맞이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감사팀은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그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한쪽은 회계 장부와 계약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쪽은 팀원들과의 개별 면담을 준비했다. 김 부장은 가장 먼저 면담 대상으로 지목되어 감사팀장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처량해 보였다. 민준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거의 끝났다. 어젯밤 그는 아버지의 비서실장에게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내
JMP 컨설팅과 김혁수 부장 사이에 의심스러운 거래, 정황과 관련 증거가 숨겨져 있을 만한 위치, 김 부장의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 특정 폴더. JNP 컨설팅과의 비공식 계약서가 보관된 이중 장부 등을 암시하는 힌트를 전달했다. 물론 자신이 그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다. 감사팀이 그 힌트를 바탕으로 제대로 움직여준다면 김 부장의 비리는 속속들이 드러날 터였다. 민주는 자신이 지난 몇 달간 모아온 증거들을 담은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JNP 컨설팅의 내부 제안서, YB바이오 비상대책회의록, 그리고 김 부장이 주고받은 의심스러운 이메일과 통화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일뿐이었다. 오후가 되면서 감사팀의 조사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감사팀 직원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들을 훑어보았고 직원들과의 면담 시간도 길어졌다. 김 부장은 오전 내내 회의실에서 나오지 못했고 간혹 회의실 문틈으로 그의 다급하거나 혹은 절망적인 목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다. 사무실 안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키보드 소리조차 조심스러워하며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모두의 신경은 온통 감사팀의 움직임과 김 부장의 운명에 쏠려 있었다. 민주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은 맑았지만 전략기획실 안에는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일지, 그리고 이 폭풍이 지난 뒤 YB그룹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생각했다. 분명한 것은 이 게임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감사팀은 여전히 철수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 직원들에게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내일 아침 일찍 다시 면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김 부장은 저녁 늦게서야 초주검이 된 얼굴로 회의실에서 나왔지만 감사팀 직원 한 명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무언가를 찾는 듯 한참을 뒤적거렸다. 강민주는 조용히 자신의 가방을 챙겼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까? 아니면 모든 준비를 마친 자의 여유일까?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생각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그의 손안에 든 USB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열쇠이자 한 인간의 탐욕스러운 왕국을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였다. 다음 날 오전 YB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폭풍 전야처럼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환 회장이 주재하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고 회의에는 그룹 주요 임원진, 감사팀, 그리고 전략기획실의 김혁수 부장과 강민준 인턴이 배석했다. 어제 하루 종일 이어진 강도 높은 감사 끝에 소집된 이 회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강태환 회장은 회의 시작 시간 정각의 대회의실로 들어섰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엄격하고 단호해 보였으며 그의 등장만으로도 실내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말없이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임원들은 긴장한 듯 자세를 바로잡았다. 감사팀장, 어제 진행된 전략기획실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시오. 강 회장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감사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보고서를 펼쳐 들었다. 그의 얼굴 역시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어제 전략기획실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과 규정 위반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팀장은 YB 바이오 투자 유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특정 외부 업체 JMP 컨설팅과의 불투명한 계약 및 자금 집행, 그리고 김혁수 부장의 직권남용 및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들을 조목조목 보고하기 시작했다. 감사팀이 제시하는 자료들은 구체적이었고 어제 강민준이 익명으로 제보했던 내용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도 많았다. 김혁수 부장은 감사팀장의 보고가 이어지는 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거나 초조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감사팀장의 보고가 JMP 컨설팅과의 유착관계를 언급하는 대목에 이르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저건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YB그룹을 위해 지난 수년간 헌신적으로 일해왔습니다. 저건 분명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모함입니다. 김 부장은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억울함, 그리고 깊은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강태환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김 부장을 응시했다. 그의 차가운 시선에 김 부장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JMP 컨설팅과의 계약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YB 바이오 프로젝트 또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그건 제 밑에 직원들이 제대로 보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기 있는 강민준 인턴. 갑자기 김 부장의 손가락이 강민준을 향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순간 민준에게 쏠렸다. 저 인턴은 평소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고 제가 지시한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YB 바이오 기획안 검토 과정에서도 엉터리 보고를 올려 프로젝트에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저 친구가 의도적으로 저를 공영에 빠뜨리기 위해 이런 짓을 꾸민 것일지도 모릅니다. 김 부장은 마지막 발악처럼 민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고 그의 주장은 처절했지만 설득력은 없었다. 이제 와서 인턴 하나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그의 모습은 비겁하고 추해 보일 뿐이었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강민준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회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환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셔츠깃. 민준은 허리를 굽혀 감사를 표한 뒤 자신이 준비해온 USB를 회의실 스크린과 연결했다. 저는 지난 2달간 전략기획실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김혁수 부장님 지휘해 여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 과정에서 저는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을 발견했고 그것이 YB그룹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인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스크린에는 JMP 컨설팅이 YB 바이오에 제출했다는 투자 유치 제안서의 원본 파일이 나타났다. 그 내용은 감사팀이 확보한 YB 바이오 공식 기획안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지만 컨설팅 비용 지급 계획 부분에서는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고 그중 상당 부분이 불투명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JMP 컨설팅이 YB 바이오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작성한 제안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민준은 어젯밤 김 부장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JMP-EYB IO 비상대책 회의록 파일을 열었다. 파일이 열리자 회의실 안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거기에는 투자 유치 실패 시 YB그룹의 다른 프로젝트 자금을 유용하여 JMP 컨설팅의 손실을 보전하고, 그 과정에서 김혁수 부장이 거액의 커미션을 챙긴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김 부장과 JMP 컨설팅 대표의 서명까지 선명했다. 그리고 이것은 김혁수 부장님과 JMP 컨설팅 측이 공모하여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민준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충격적이었다. 김혁수 부장은 스크린에 떠있는 문서들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말 없는 인턴이 자신의 모든 비리를 손에 쥐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저건 조작된 겁니다. 말도 안 돼. 김 부장은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힘도 실려 있지 않았다. 회의실은 잠시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임원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강민준과 김혁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때 강태환 회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감으로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감사팀의 보고와 강민준 군이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김혁수 부장의 혐의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된다. 강 회장은 좌중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다. 그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강민준에게 머물렀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밝혀야 할 사실이 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강 회장에게 집중되었다. 여기 있는 강민준 군은 단순한 인턴이 아니다.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강민준 군은 내 아들이자 YB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다. 그 순간 대회의실 안에 모든 공기가 멎는 듯했다.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준과 강태환 회장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몇몇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그 누구도 YB그룹의 황태자가 지난 몇 달간 자신들 곁에서 평범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김혁수 부장이었다. 그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휘청거렸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고 입은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달싹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자신이 매일같이 무시하고 괴롭히며 온갖 자비를 시켰던, 그저 말없고 능력 없는 인턴이라고 생각했던 청년이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회장님의 외아들이자 후계자라니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을 느꼈다. 오만했던 과거, 민준에게 퍼부었던 폭언과 모욕, 그리고 그를 이용해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했던 비겁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공포와 절망감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그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테이블을 붙잡고 버텼다. 김혁수 부장. 강태환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그의 귀에 박혔다. 귀하의 모든 직위를 즉시 해제하고 오늘부로 대기 발령을 명한다. 또한 감사팀은 즉시 김혁수 부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외부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시오. YB그룹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어떤 부정과 부패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강 회장의 선언이 끝나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 직원 2명이 조용히 회의실로 들어와 김혁수 부장의 양옆에 섰다. 김 부장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안팀 직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 밖으로 끌려 나갔다. 한때 거대 그룹의 핵심 부서장이었던 그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다. 가면은 벗겨졌고 심판은 내려졌다. 강민주는 그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가장 큰 것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YB그룹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 대외의실에 문이 닫히고 김혁수 부장이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가자 남아있는 임원들과 전략기획실 직원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금 목격한 충격적인 사건과 강민준의 정체에 대한 놀라움이 뒤섞여 모두가 멍한 표정이었다. YB그룹 역사상 전례 없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강태환 회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는 비서실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오늘 회의 내용과 결정사항에 대해 즉시 전사에 공지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언론 통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불필요한 억측이나 소문이 확산되어서는 안 될 것이오. 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자의 사무실로 돌아가자마자 김혁수 부장의 해임과 강민준 인턴의 정체에 대한 소식은 YB그룹 전체에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사내 메신저와 익명 게시판은 순식간에 이 주제로 도배되었고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특히 전략기획실 직원들은 자신들이 지난 몇 달간 그룹의 후계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김 부장에게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던 말 없는 인턴이 사실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김혁수 부장의 몰락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대기 발령 통보를 받은 직후 회사에서 모든 개인 물품을 챙겨 나와야 했고 그의 사무실은 감사팀에 의해 즉시 봉인되었다. YB그룹 법무팀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부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발했고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여 김 부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의 모든 금융계좌는 동결되었고 언론에서는 YB그룹 고위 임원의 비리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한때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었다. JNP 컨설팅 역시 YB그룹과의 모든 계약이 즉시 파기되었으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다. JNP 컨설팅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그들의 불법적인 사업 행태와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김혁수의 작은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한편 강민준은 하루아침에 YB그룹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말 없는 인턴에서 그룹 후계자로 신분이 바뀐 그를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안쓰럽게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 깍듯이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고 그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다. 전략기획실 동료들은 그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고 그가 지나갈 때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이런 변화가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부터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했고 아버지인 강태환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그룹 내부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특별 TF팀에 합류했다. TF팀은 회장 직속으로 운영되었으며 민주는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날 오후
강태환 회장은 민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넓고 중후한 분위기의 회장실에는 부자 푸치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민준아, 강 회장이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지난 몇 달간 고생이 많았다. 네가 아니었다면 김혁수 같은 암적인 존재를 쉽게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겸손할 필요 없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단순히 비리를 적발한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준 너의 침착함과 통찰력, 그리고 용기는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증명해 보였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YB 그룹 안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 김혁수 같은 자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부패의 유혹을 동반한다. 너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좋다. 강 회장은 아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었다. TF팀을 통해 이번 사태의 모든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윤리 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라.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주저하지 말고 이 일에 관한 모든 정원은 너에게 위임하겠다. 네, 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부터 민준은 TF팀을 이끌며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그는 먼저 전략기획실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그동안 김혁수 부장의 독단적인 경영과 부당한 지시에 대해 상세히 파악했다. 처음에는 그의 앞에서 입을 열기조차 어려워하던 직원들도 민준의 진솔하고 겸손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 부장의 폭압에 눌려 말하지 못했던 고충들과 회사 내부의 문제점들에 대해 용기 내어 털어놓았다. 민준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단순한 분노나 동정심을 넘어 YB그룹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분석했다. 그는 김혁수 개인의 비리를 넘어 그런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 문화와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려 노력했다. 그는 직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TF팀은 김혁수와 JMP 컨설팅 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재검토하고 유사한 불공정 계약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했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관련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YB그룹 전체의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시작된 것이었다. 민주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많은 것을 생각했다. 인턴으로서 겪었던 부당함과 무력감, 김혁수라는 인간이 보여준 권력의 추악함, 그리고 그 그늘 아래서 신음하던 동료들의 모습. 그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지, 그리고 YB그룹을 어떤 회사로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니라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YB그룹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김혁수 사태를 계기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회사의 개혁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갔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강민준이라는 새로운 리더의 등장에 큰 희망을 걸었다. 그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일 처리 방식과 직원들을 존중하는 태도는 이전의 권위적인 리더들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몇몇 직원들은 용기를 내어 민준에게 과거 김 부장에게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털어놓거나 회사의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민준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즉시 개선 조치를 취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직원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었다. 김혁수의 몰락은 한 개인의 파멸을 넘어 YB그룹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 정의의 빛 아래 낡고 부패한 제국은 무너져 내렸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강민준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YB그룹에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한때 공포와 침묵이 감돌던 전략기획실은 이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직원들은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고 회의실에서는 격에 없는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혁수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 건강한 소통과 합리적인 업무 시스템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강민준이 있었다. 그는 그룹 회장의 아들이자 후계자라는 신분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일했지만 TF팀을 이끌며 보여준 뛰어난 통찰력과 리더십은 그를 YB그룹의 실질적인 차세대 리더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TF팀 활동이 마무리된 후 그룹의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신설 부서인 미래전략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직급은 부사장이었지만 그의 역할과 권한은 그 이상이었다. 미래전략본부 사무실은 과거 전략기획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밝고 개방적인 공간에는 젊은 직원들의 활기가 넘쳤고 민준은 권위적인 상사의 모습 대신 편안한 토론 상대이자 든든한 조력자로서 그들과 함께 호흡했다. 그는 직원들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격려했다. 오늘도 민준은 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윤리 경영 강화 방안과 직원 복지 확대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의 제안들은 하나같이 직원 중심적이었고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부터 윤리의식과 공감 능력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부 고발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고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과 포상 제도를 강화하여 조직 내 자정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민준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에 참석한 팀장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과거 김혁수 부장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진심으로 회사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다. 한편 김혁수 전 부장은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 결과 그의 횡령 및 배임 혐의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그는 결국 법정에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한때 YB그룹의 실세로 군림하며 온갖 부와 권력을 누렸던 그의 이름은 이제 부패한 경영인의 말로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의 몰락은 YB그룹뿐만 아니라 재계 전체에 큰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준은 예고 없이 과거 자신이 인턴으로 근무했던 전략기획실 사무실을 찾았다. 갑작스러운 그의 방문에 직원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사무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무겁고 숨막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제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씩 사왔습니다. 민준은 예에 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직원들에게 커피를 건넸다. 아이고,
본부장님, 이렇게 귀한 걸음까지 해주시고 커피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박 차장. 아니, 이제는 박 부장이 된 그가 너털웃음을 지으며 민준을 맞았다. 그는 김혁수 사태 이후 공석이 된 전략기획실 부장으로 승진해 있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전략기획실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있었다. 민준은 박 부장과 함께 사무실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짧은 담소를 나누었다. 그는 인턴 시절 자신에게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었거나 김 부장의 폭압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직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특히 과거 김 부장에게 부당하게 인사 불이익을 받았던 한 유능한 과장을 따로 불러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래전략본부의 핵심 팀장으로 스카우트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과장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다. 사무실을 나서며 민주는 많은 상념에 잠겼다. 짧았던 인턴 생활이었지만 그 시간은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안겨주었다. 권력의 속성,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에 대해 그는 몸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겪었던 그 모든 감정들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결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아버지 강태환 회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강 회장은 최근 민준이 추진하고 있는 그룹 개혁 작업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며 그의 노고를 치하했다. 네가 본부장으로 온 이후로 회사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이 너를 많이 믿고 따르는 것 같더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버지, 하지만 직원들이 회사를 신뢰하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 그렇게만 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조만간 이사회에서 너를 YB그룹의 공식적인 경영 후계자로 발표할 예정이다.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나는 네가 잘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는 담담하지만 굳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민주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YB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가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 배의 선장이 되어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 운명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는 설렘과 책임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꿈꾸는 YB그룹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을 넘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 정의와 신뢰가 살아 숨 쉬는 기업이었다. 김혁수 부장,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 같은 리더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당신이 무시했던 그 침묵의 가치를, 당신이 짓밟았던 그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YB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다. 미래를 향한 약속.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자 YB그룹을 믿고 함께 나아갈 모든 사람들과의 약속이었다. 강민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분명 더 밝고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